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수필 김소운의 특급품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특급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어떤 그 품질 면에서 가장 특별한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자,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물건이 이제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판을 예를 들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교훈적 수필입니다. 아셨죠? 예, 김소운이라는 작가가 있고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가보실까요? 예, 본문 학습이에요. 예, 비자반. 자, 비자반 1등품 위에. 자, 비자반 1등품 위에. 그러니까 비자반이라는 것은 이제 비자로 만든 비자로 만든 이제 바둑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1등품 위에 또 한층 뛰어 그걸 넘어서 특급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제라는 것은 이제 바둑판의 재료를 이제 반제라고 합니다. 재료 제자예요. 치수라든가 연륜, 또 어느 점이 1급과 다른 것은 아니지만 반면, 자, 반면이라는 거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면이라는 거는 이 바둑판 위에 겉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면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겉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라는 거죠. 흉터가 있어야만, 그것도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있죠. 예, 그래서 역설적인 그런 측면에서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흉터가 있으면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쟁 전을 얘기하는데 우선 태평양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의 시세로 1급이 2,000원이었고 돌은 따로 하고 별도로 하고 이 말이에요. 전후인데 전쟁 뒤죠. 특급은 2,400~500원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상처가 있어서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되려 오히려 비싸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진진이라는 것은 우리 흥미진진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아주 많다. 묘미, 아주 미묘하고 묘한 재미나 흥취가 넘쳐난다. 뭐 이런 얘기죠. 이 말 속에서. 그러니까 1급과 특급의 시세 차이를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냈죠. 작가가. 그러면서 비자반의 가치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급품이 훨씬 더 우위를 지니게 되는 그런 측면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은 약속하지 않은 불축, 그렇죠? 불의의 사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란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됩니다. 그렇죠? 그 균열의 성질 여하에 따라, 균열이라는 것은 뭐 이것저것 터지고 갈라지는 걸 이제 균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급품 바둑판이 이제 목침이라는 건 나무로 토막으로 만든 베개감입니다. 그렇죠? 전락해 버린다. 이게 전락해 버린다는 것은 타락하거나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버려진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다. 한자로 이제 무용지물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 거의 죽어가거나 사라져가던 상태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재생할 수 있는, 그렇죠? 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헝겊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요. 간수라는 것은 수호하고 보호해주고 보살피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은 어떻습니까? 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이제 간수예요. 1년 이태는 이제 2년을 얘기하는 거고,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이제 계절의 흐름, 즉 시간이 이제 흘러간 거죠. 그동안에 이제 상처가 났던 바둑판 어때요? 스스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래대로 유착한다. 유착이라는 것은 결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 어떤 상처겠죠. 가느다란 상처가 남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균열이 흔적으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제시한 거고요. 이 특급품의 특징을 여기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비자반의 유연성을 증명하는 이제 흔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긴 이 반면이 회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헝겊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이러한 그 변해가는 과정을 쭉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균열을 극복한 것이 결국 특급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비자의 생명. 생명이라는 건요,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 요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자의 핵심은 유연성이다. 유연성. 그러니까 중요한 거겠죠.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부드럽고 연한 성질을 이제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질, 유연성이란 특질은 뭐냐? 특성에 있다 이거죠. 기자의 생명은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 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라는 특질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거다. 실제로. 이를테면 말하자면 졸업증서와 같은 의미다. 졸업증서라는 것은 이제 어떤 희미한 흔적이 갖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마터면 목침감이 될 뻔했던 것이 전락할 뻔했던 것이 그 치명적인 치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잃을 정도 그런 그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오히려 한급이 올라 1등품에서 특급품이 되어버린다.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다. 자, 아주 특별한 그런 표현이 나왔네요. 재미가 깨를 볶는다. 이 말의 의미는요. 깨를 볶는다는 거는 흥미를 유발한다. 이제 고소한 그러한 그 재미있는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둑판이 갈라지게 되면 오히려 바둑판으로선 쓸모없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시 붙게 되면 결함이 오히려 우수한 품성으로 바뀌면서 고소함과 톡톡 튀는 재미를, 그렇죠? 우리 깨 볶을 때 톡톡 튀잖아요. 깨가 그런 재미가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진실을 깨우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늘 대하는 바둑판이라는 소재로부터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진실을 제시했죠. 그런 점에서 이제 흥미를 인상적인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잘 출제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표현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로는 이제 전화이복이 될 수 있고요. 개과천선, 고진감래, 청출어람 뭐 이러한 관련 한자 성어와 연관 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자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늘어놓고 너무나 재미있고 스스로 평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재밌다고. 그러면서 특급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더 부연할 필요도 없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의 제시가 아니라 이전에 이제 사실 제시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필자의 생각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글을 전환시켜 가지고요. 체험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조금 압축성은 떨어지지만 그만큼 의미는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사실에 대해 글쓴이의 생각을 서술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글의 주제를 굉장히 강조시키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이라는 거는요. 잘못, 과오, 허물 뭐 이런 거죠. 결부시켜서 결부라는 거는 서로 연관지어서 그렇죠? 생각해 본다. 그래서 특정한 사물, 즉 바둑판에서 인생으로서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유추적 사고가 지금 돋보입니다. 유추라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둑판이 인생에 유치된 거고요. 균열이 과실, 흔적이 시련의 극복과 진보라는 발전이라는 대응관계가 성립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추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렇죠? 그 가능성을 항상 꽁무니, 항상 뒷부분에 달고 다니는 것이 인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은요, 결국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불완전성, 그렇죠? 과실을 범할 우려가 있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필자는요. 그래서 과실에 대하여 관대해야 된다. 관대라는 것은요,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아량이 있어야 된다. 그 까닭은 없다. 그러니까 과실에 대해서 관대할 까닭은 없다. 그렇지만 과실은 예찬하거나 장려하거나 권장할 것도 못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그러나 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뒷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어느 누구가 나는 절대로 실수를 저지르지, 뭐 위반하지 않는다고 양언할 것이냐. 양언이란 건요. 공공연하게 소리를 높여서 하는 말, 호언장담할 거냐 이거죠. 누가 장담할 수 있다는 말이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인된 인격, 어떤 학식, 지위에 있어서도 그것을 보장할 근거는 찾아내지 못한다. 없다 이 말이죠. 필자의 생각이 나온 겁니다. 직접적인 생각이 나왔다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실은 예찬할 것도 아니요, 장려할 걸로도 못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과실이 인생의 올-1 까닭도 없다. 그렇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과실로 해서 더 커가고 깊어가는 인격,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인성, 인품, 품격이죠. 그렇죠? 과실로 해서 더 정화될 수 있다. 순화되고 향기로워지는 사랑이 있다. 생활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올 마이너스 1 까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필자가요.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다. 어느 과실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제 과실, 제 상처를 제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비자반의 탄력,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이라는 것은 융통성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가 있고요. 그 탄력, 과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탄력입니다. 그래서 이 탄력만이 과실을 효용한다. 즉 쓸모가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과실이 아니라 자기의 과실, 자기의 상처를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 바로 이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비자반이 합쳐서 다시는 갈라질 염려가 없는 특급의 바둑판이 되듯이 그러한 탄력을 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 이게 바로 유추적 사고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자기 성장과 완성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잘못이 어떻습니까? 인생을 성숙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 있죠. 이러한 의미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을 필자는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독자들에게요. 그래서 인생이 바둑판만 또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인가라고 하면서 비자반과 인생을 관련지어서 질문을 던지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급품 비자반처럼 과실을 이겨내서 그 삶을 긍정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주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수필이고 제재는 이제 삶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인생의 과실을 이겨내는 이런 유연한 자세, 이 유연성 있는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1952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성격은 해서 유추적이고 교훈적이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격 두 가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설상 특징에 가시면 이 작품은 흠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우리 통념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보통의 상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뒤집어서 흉토가 있는 비자반이 오히려 특급품으로 인정받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고요. 글쓴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 즉 바둑판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얻게 되는 흉터나 상처, 이거에 좌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이겨낼 때 보다 성숙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과 생각을 지금 적절히 배합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과 생각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비자반의 유연성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삶도 그러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1급품 비자반이 특급품이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다? 바로 유연성인데 어떤 측면에서 재질의 유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또 한 번 균형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 결합했다는 것은 유연성에 대한 특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급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글쓴이 테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 일상 사물에서도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물건인 비자나무로 만든 이 바둑판을 예로 들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게 하고 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또 나는 글쓴이 자신이고요. 자연물의 생리가 담겨있는 이 비자반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성찰했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생각, 깨달음을 제시했다는 거 이것까지 정리하시고요. 교술문학입니다. 이 수필. 교술문학은 어떤 거냐? 글쓴이가 특별한 형식이 얽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의 사고와 표현, 문체의 측면에서 글쓴이가 갖고 있는 개성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문학이 교술문학입니다. 자, 글쓴이는 특급품 비자반의 특징, 가치를 언급했어요. 자신의 가치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만든 흉터가 비자반을 특급품으로 만드는 것에 주목하면서 인간 또한 마찬가지로 과실을 유연성을 극복함으로써 특급품처럼 더 어떻습니까? 뛰어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작품이죠. 그렇죠? 또 바둑판으로서의 특급품을 인간에 적용하면서 과실을 범했다가도 어때요? 그걸 스스로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께 깨달음을 주려고 쓴 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성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처음에는 특급품 비자반의 특징 나왔고요. 묘미가 나왔죠. 중간에는 균열이 생긴 이 비자반이 특급품이 되는 과정이 나왔고 그와 연결지어서 생각해본 인생의 과실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는 어때요? 과실을 극복하기 위한 유연성.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닌 인생의 가치로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대 수필 김송원의 특급품이라는 아주 그 중요한 수필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교과서에 실렸었는데 옛날 일종 교과서인가요? 그때 자주 봤던 작품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최근에
안 나오다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능에도 이미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중요한 수필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